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엠비앵글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오늘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종목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막 뚜렷하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섹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 또는 이 글로벌 증시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GDP, 최근에 이제 GDP가 발표가 됐었죠. 뭐 1분기 GDP 같은 경우 이제 역성장을 했다. 자, 만약에 2분기까지도 역성장을 하면은 이제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그널로 잡아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시장은 오히려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지표들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견뎌볼 만하다 약간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 하드 데이터 같은 이 GDP 같은 뭐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파월 의장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마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5월달, 6월달 이렇게 각각 있는데 사실 5월달은 인하보다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나 단 6월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만약에 시장에서 던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4월달 이제 끝났죠. 4월달 끝났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공개 방송도 그렇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키워드는 이전에는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뭐 펩트론이나 또는 이제 인벤티지랩 물론 뭐 최근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구용 쪽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부각을 받았지만 원래 애초에 이제 펩트론이나 이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구용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 바로 D&D 파마텍이었습니다. 자, D&D 파마텍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자, 이 종목 2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이제 목표가 기준으로 35%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38%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뭐 국채과제와 관련된 부분들 주목을 받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 특히나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 메세라라는 이 미국 이 바이오텍 기업이 최근에 저가 부분에서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 D&D 파마텍을 편입을 했던 첫 번째 계기였던 거는 화이자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2상을 중단을 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봤었고 그리고 나서 나왔던 부분들이 뭐였죠? 바로 일라이릴리 관련해서 임상 3상, 이 당뇨 3상과 관련된 경구용 통과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임상 3상 통과했던 부분들을 FDA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시장의 화두는 물론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뭐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특히나 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이 신경과학이나 아니면 이쪽 R&D에 대한 부분들을 철수를 하고 비만이나 면역학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나와줬고 실제로 이제 화이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서 뭐 조금 더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이제 시작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0% 가깝게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차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3차 목표가 우선 74,500원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유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저희가 이제 생쇼를 이제 2달 동안만 포트에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편출될 수밖에 없는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99.9% 0.1% 모자라는 100%고 이번 달 지난달이죠. 3등 종목이고 제가 사실 이제 3월 달에는 MOT라는 기업으로 1등을 했었고 지난달에는 이 기업으로 이제 3등을 했었는데 한 가지 말씀 좀 드린다면 저는 그래도 시가총액 큰 기업으로 9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갔다라는 거는 상당한 거래 대금을 동반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을 잘 잡아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인벤티지랩이나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적 이슈가 이제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은 이제 이 기술 이전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약간의 조정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략을 해서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도 한 100% 가깝게 수익 실현한 뭐 에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은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90에서 100%에서 수익률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만약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은 사실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 이전 기대감이나 전반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요 21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뭐 눌림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비중 조절 조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은 기술 이전 기대감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미래를 보시고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송에선 제가 이제 더 이상 리뷰를 할 수는 없게 되지만 제가 추후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시청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뷰할 종목은 올라간 종목만은 없겠죠. 예. SBB테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매수하고 나서 사실 이제 로봇주들을 지난주에 한 몇 종목 정도를 뭐 SPG, PNS 미케릭스, SBB테크 이런 기업들을 편입을 했는데 한 3, 4일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차피 로봇주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뭐 K 휴머노이드 연합체와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슬슬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고 이 테슬라 이 머스크 CEO가 마찬가지로 5월 달부터 경영에 복귀를 한다라는 이야기들. 그러면 휴머노이드나 뭐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이나 이런 이슈는 언제든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충분한 기간 조정 나왔고요. 뭐 SBB테크, SPG, 뭐 PNS 미키닉스 이런 기업들은 5월달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기존과 말씀드린 가격 전략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난 수요일날 편입했던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이고요. 잉그루들의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리는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 뭐 최근에 이 화장품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아까 12시 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에 이렇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추세를 돌리고 있으면서 이 정배열만 들어가고 있는 뭐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는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전환됐다, 그러니까 돌렸다라고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은 뭐 내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정배열 만든 만큼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기존 말씀드린 12,500원 계속해서 유효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이외에도 뭐 메디톡스나 뭐 이런 종목들,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고 최고가 이번 달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정책주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저한테는 수익의 달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종목 계속해서 5월달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가 3,515원, 종목명은 한화투자증권. 네, 한화투자증권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은 다른 방송에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편입을 최근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아직까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원래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가상화폐 쪽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지난주 정도부터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려서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이 이미 좀 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된 종목이면서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나무 관련된 또 지분 보유 이력이 이전에도 한번 부각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어느덧 97,000달러도 장중에 제가 돌파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 정책, 이 대선을 앞두고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가격 또한 상승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전에 STO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뭐 K옥션이나 서울옥션,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었다. 그리고 그 당장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분들과의 그 이슈는 STO 쪽으로만 엮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STO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이 하나투자증권을 편입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TO 분야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증권사고요. 그리고 이제 STO 법제화나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 종목은 어떤 실적이나 이쪽 기반보다는 스토리, 저는 주식은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에 부합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STO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는 STO든 아니면 가상화폐든 이 이슈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과거에 미국의 대선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코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서 약간 살짝의 이 스탠스 변화도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정책들은 어느 당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어느 후보, 어느 당이더라도 결국에는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5월 2일자 기사, 오늘 아침 기사를 보시더라도 여야 1,600만입니다. 1,600만 투자자 숫자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1,600만의 가상자산 표심 잡기 위한 안간힘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계속해서 친우호적인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5월 달에도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STO부터 현물 ETF까지 아까하고 내용하고 사실 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요거 관련된 부분들도 조만간 또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시간은 없으니까 뭐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캡처도 했었는데 97,000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만약 10만 달러 부근 가면은 또 자극적인 기사들이나 전반적으로 약간 시장에서 이슈 부각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표가는 3,750원 잡고요. 손절가는 3,1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연휴 동안에 뭐 밴드나 이제 운영하고 있는 SNS 통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 자료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연휴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